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의회와 대학생 등 도내 각 기관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비상시국회의를 발족하고 탄핵 결의안을 채택했고, 도내 9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전북 대학생 비상시국회의가 구성됐습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회도 의료체계를 파탄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났습니다. 군산시 내년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의 보류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소관 상위인 행복위는 원안 가결했지만 경건이 일부 의원이 반대해 본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산시 재정이 지방교부세 등 수익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산 참여연대는 지방채 발행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어 5년 후면 지방채 규모가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방채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수입 감소로 익산시 재정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후면 지방채 전체 규모가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적자 줄이기가 시급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재정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단체가 익산시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은 줄고 지방채 발행 규모는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380억 원, 조정교부금 29억 원, 지방세 65억 원이 줄어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재위험지구 정비와 지방도 화포장 등 19개 사업을 위해 31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내년까지 신청사 건립 등으로 지방채는 123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어 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공기업 특별회계 등으로 2026년이면 1890억 원까지 지방채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2029년이면 지방채 전체 규모는 3,12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2026년도 예산이 퍽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지금의 순간에 있어서는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약간은 좀 장기적 관점 속에서 현재의 재정 현황들을 좀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익산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한때 21%까지 올랐던 재정 자립도는 역대 최하인 14.4%까지 떨어졌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물론 앞서 좋은정치 시민넷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재정 경직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 이유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시기 조절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시의회는 삭감 예산액을 예비비 등으로 돌리지 말고 지방채 사업으로 적극 배분해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시된 기준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심사가 될 텐데,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지방채 발행은 필요한 투자 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산업단지 분양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입이 줄면서 늘고 있는 지방채 발행, 익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를 전쟁터로 만들고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을 파탄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폭력적인 의료계약은 모두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익산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대에는 조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밝힌 학생이 선배라고 부르기도 부끄럽고 내란 수계에 동조한 추악한 괴물이라는 비난 대자보를 내걸었습니다. 또 지역 시민단체들은 2018년 민주평화당 대표를 맡았던 조 의원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계획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해놓고 정작 이번 탄핵안 표결 때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선인 조 의원은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 미래로 정당을 옮겨가며 정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중심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전북의 치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전주 출신으로 민주당은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 이 장관은 익산 출신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출국 금지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들에 대해 부끄러운 전북인이라며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익산 7공수 여단의 국회 투입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전 국회의원은 익산 7공수 여단은 물론 담양에 있는 11공수 여단까지 서울로 올라와 국회 등에 출동하는 계획이 짜여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이 선포되기 전날인 12월 2일 모든 여단장이 특수전 사령부에 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9개 대학 총학생회가 전북 대학생 비상시국 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참여대학은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군장대, 예수대, 우석대, 전주교대, 전주대, 한국농수산대입니다. 전북 대학생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을 거쳐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촛불집회 진행 계획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오늘 긴급 본회의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4차 김건희 특별법 촉구 결의안과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 규탄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 동행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명현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비상시국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북도가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오늘부터 민생안정대책반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안정대책반은 25명으로 구성해 영세 소상공인의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와 감면을 검토합니다. 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와 축산물 위생 점검, 임산물 부정 유통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계엄령 사태에 따른 전국 혼란기에 시민 일상의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을 철저히 신경 쓰고 시민들을 위한 지역 민생 안정에 신경 써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관리와 청렴 유지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호남 동행의원들에게 수여된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오현숙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9월 국민의힘 호남 동행의원 1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것이 부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명예도민증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 박진, 양금희, 송석준 등 19명입니다. 군산시의 내년 조직 개편안을 시의회가 보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원안 가결됐지만 추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권위 일부 의원이 반대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군산시 조직 개편안,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 사업소를 없애고 교통항만 수상국과 기후환경국을 신설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시장 직속으로 새만금 정책 담당관을 두고 공보 담당관은 시장 직속에서 기획행정국에 속하도록 했습니다. 축제를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 미식 관광계도 신설합니다. 10개국 50관 과소 309개에서 3과를 늘리고 2개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군산시는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을 위해 이미 입법 예고도 마친 상황. 하지만 군산시의회가 개편안을 보류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복위는 원안 가결했지만 경건위 일부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추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는 경건위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11일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보류되거나 부결될 경우 내년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원래 인구 20만에서 30만 비만은 국을 5개까지밖에 못 놓거든요. 이 상한선이 폐지가 됐어. 14개 시군 중에 12군데가 조직 개편을 해 올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는 조직 개편이 못 담아지는 거죠. 내년 이제 하반기 인사로 넘어가야 돼요. 특히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다른 상임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보류돼 상임위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동이 걸린 군산시 조직 개편,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총리실 주최로 이번 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쯤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새만금 산단 부지가 조만간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 기본계획 재수립을 빠르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기본계획 재수립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관리도 예술섬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참가 의향을 밝힌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기존 공모 제안서를 보완해 재공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참여 기업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시는 3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제안한 민간 사업자에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뇌물과 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영대 국회의원이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 신영대 의원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의원은 시민발전 서모 전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새만금의 2차 전지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폐수 처리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2차 전지 폐수 적정 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강화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2차 전지 공공폐수 처리장 설치 검토와 안정적인 고염폐수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한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오늘부터 개통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부 내륙고속도로 1단계 사업은 평택과 부여까지 94km 구간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평택에서 새만금 지구까지 90분대의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여와 익산을 잇는 2단계 사업 43.4km 구간은 오는 2029년 착공해 2034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군산 경선에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 전현직 보좌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2월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내년 2월 7일 오전 10시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이 넘겨져 지난달 초 변론을 마친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등과 함께 선고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신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개통한 뒤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항에서 자재를 옮기는 중장비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16분쯤 군산 소룡동 군산항 5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중장비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이 계속 번지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났습니다. 불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개신교 등 도내 5대 종단 종교인 50여 명은 전주시 완산구 고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지만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가 흔들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데 대해 속죄하는 길은 모든 것을 비우고 사임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추진단은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평가 대응과 대외 협력과 등 2개 과에 4개 팀을 두며 자문기관으로 전북연구원, 협력기관으로 전북체육회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내년 1월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현장 실사와 2월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발표 준비, 올림픽 유치 붐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20년 넘게 방치되며 흉물이 된 김제시 온천지구의 스파랜드가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스파랜드의 건물 리모델링과 기반시설 보수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1일 쿰다 스파랜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파랜드는 2001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김제 흥사동 8,900여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섰으나 자금난으로 한 달여 만에 부도 처리된 뒤 23년간 방치된 온천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 금마 고도지구에 대한 가로 경관 개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주거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마길과 고도길 가로변에 위치한 노후 상가 건물 29곳에 전면부 외관 와편 마감과 기와 지붕 설치, 계자 난간 설치 등을 마쳤습니다. 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옥룡천 옛물길 회복과 왕궁 탐리마을 경관 개선, 상가 간판 정비,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전통 경관 조성 등이 추진됐습니다. 익산시의 우리 동네 늘배움터가 운영돼 평생교육 참여자가 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늘배움터 53곳이 운영됐고 959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동네 늘배움터는 평생학습 접근성이 낮은 읍면동 단위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마을 내 장소를 배움터로 활용해 주민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원광보건대와 함께 지역 초중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교육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연간 출석률 90% 이상, 교육 만족도 8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교육은 지난 2월 시작해 필리핀 원어민 강사와 주 2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익산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도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여객과 신흥여객, 광일여객이 전북자치도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18개 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과 서비스, 우수 시책 등을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익산여객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광일여객은 4위, 신흥여객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신동통장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신동통장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옥서면에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봉교회와 기아대책은 함께 준비한 생필품 꾸러미 30박스를 기탁했고 주식회사 드림기초건설 박연종 대표도 이웃 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